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 반등 못하면 어렵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자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등을 해야 될 자리고, 반등하지 못하면 2차 하락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안녕하십니까, 파생환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22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4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짚어보고, 오늘 또 이번 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211포인트 0.56%가 상승한 37,98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음봉을 카운팅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째 10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역시나 거래량을 수반한 매수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측면인데, 저희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동 쪽에 관련된 부분 해결된 요소 하나도 없고요. 여전히 지금 ING 중인 단계이고, 강도가 좀 더 세냐 약하냐 이 정도 상태이고요.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노출될 만큼 노출됐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이 됐고, 그로 인해서 거래량을 수반한 양봉이 등장하면서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았던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장까지 연속성만 보인다고 하면 회복의 기미를 찾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반등이었다. 사실 앞서서 한 3거래일 정도 전에 2, 3거래일 동안 계속 시가에는 양봉으로 떠 있다가 장 후반부에 계속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그런 측면들이 부담스러웠던 요인이었는데, 해결할 수 있었다라만 놓고 봐도 긍정적이었던 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우지수만 보면 지금 같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나스닥과 S&P 500이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체크를 좀 해보면, 지금 나스닥의 음봉이 몇 개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밑에 이것도 윗꼬리도 그냥 여섯 개라 칩시다. 그럼 6개입니다. S&P 500은 몇 개입니까? S&P 500도 6개째입니다. 지금 6거래일이라는 얘기고, 나스닥도 6거래일이라는 얘기인데, 다우지수가 음봉이 몇 개였죠? 9개였습니다. 아직까지 캔들 카운팅상 3개의 공차가 있어요. 일봉상 캔들 카운팅에 3개가 되니까 3일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3일의 거래 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은 왜 발생되냐면, 때는 바야흐로 2주 전의 영상을 좀 보시면 나온 내용인데, 다우지수가 지금 먼저 빠지는 이 측면이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나스닥과 S&P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되면서 공교롭게도 전쟁 관련된 상황 속에 같이 노출되면서 충격파를 받았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은 좀 어려웠어요. 요즘 장은 저도 만만치가 않게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동발 관련돼서 미사일 관련돼서 반응을 했던 급락 부분을 배장하기 전에 시장이 전부 다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배장하기 전에 시장이 전부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완벽하게 회복을 했는데 그걸 완벽하게 다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요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장을 5일 동안 시장을 잘 되돌아보면 다 이랬던 모습이죠. 반등을 하고 저녁에 무너져 버리고, 이게 지금 반복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무너졌느냐라는 얘기로 접근을 해보면, 무너진 이유는 간단 명료하죠. 왜 무너졌습니까?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터져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M7 종목군들이 부러져 버렸죠. SMCI를 시작된 내용이 촉발되면서 다른 종목군들까지 그게 확장됐고, 그 종목들로 인해서 빠르게 붕괴가 되어지면서 약세 전환 정도가 아니라 하락 전환을 해버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기술주들은 왜 그러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냐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술주들이 그러한 상황에 노출된 이유는 금리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한 가지의 상태인데, 어떠한 매한 가지의 상태이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그 다음에 지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서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M7이든 이런 기술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금리 민감주지 않습니까? 금리 민감주들이 해당 요인에 굉장히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풀어헤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시키고 스킵을 하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금리에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기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뭐 SMC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이던스를 좀 오픈하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그 불안 요인이 가중됐다. 그러니까 불안 요인이 단순하게 기업에 대한 부분만 속한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부분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가밀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 반등 못하면 어렵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자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등을 해야 될 자리고, 반등하지 못하면 2차 하락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한 부분을 그냥 빼버리는 이 상황들이 좋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것을 주식에서 표현할 때 아주 예쁘게 표현하면 하락 후 기술적 반등 또는 조정 후 기술적 반등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파동은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을 드릴 수 있는 자리고, 두 번째로는 최종적인 투매 자리를 유도하는 자리입니다. 최종적 투매 유도. 그러니까 최종적 투매 유도라는 건 뭐냐면, 이미 낙폭을 받은 기간이 한 5일 정도의 낙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일 정도 낙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5일 정도 낙폭을 받은 상태를 어떻게 소화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정도면 이제 물량이 나올 만큼은 쏟아져 나온 단계이거든요. 쏟아져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파동의 2차 파동의 거래량을 보시면 이미 쏟아질 물량들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물량 소진은 끝났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물량 소진이 끝났다라는 평가는 투매가 나올 만큼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투매가 나올 만큼 나왔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지 못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사뭇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난 주말에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희한테도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주말에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주간에 다 내용을 체크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다. 특히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마지막 투매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요가 아니고 그냥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극악의 매물 폭탄을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도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순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 대신 현 구간이 만약에 저점 형성을 한다고 하면 중기 바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알려드리는데, 시장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내용 한마디가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신다 수 있다면 감사한다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다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만약에 회복을 한다고 하면 중기적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낙폭했던 부분에 반등치를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대신 지금 중동발 이슈는 아직까지는 계속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지수란 얘기는 여기서 더 확장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릅니다. 아마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치인들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지나고 있는 상황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정치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알 확률은 1%도 안 돼요. 그냥 모른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대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유가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조금 이제 부담감을 많이 떨쳐냈거든요. 부담감들을 많이 떨쳐낸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압박을 취할 확률은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대신 경계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골드 아니겠습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골드가 지금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조정을 받을까 눈독을 들인다기보다는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난 위로 튀어 올라가겠어라는 눈독을 들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골드가 상당히 좀 위험 수위에 좀 있다. 그래서 골드 쪽의 움직임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외 부분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정답은 너무 간단 명료하고 이 정도로 흘러가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분위기는 다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다우지수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 어라운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한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극심한 매물 공백을 당할 수 있어요. 왜 극심한 상황이 될 수 있냐면 단순하게 오늘장만 보고 뭐 일주일장만 보셔서 될 일이 아니고 다우지수의 전체 구도를 좀 보시면 다우가 작년 10월경부터 해서 5개월을 올렸거든요. 다우가 지난 10월경부터 해서 5개월을 올려놨기 때문에 5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12개월 정도를 보통 봅니다. 1년에 12개월을 놓고 보는데, 저도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1년 12개월 중에 1년 12개월을 다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1년 12개월 동안 1년 12개월을 다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잘한 해 같은 경우는 1년에 11개월을 이기고 한 달을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조금 적당히 했다라고 하면 1년 12개월 중에 2달을 지고 10개월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합니다. 보통 제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5개월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 방향성이 바뀌는 한 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접근한다고 하면 지금 바로 양봉으로 회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양봉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음봉이 굳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야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방식론이 필요해요. 아무리 급반전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해도 급락이 또 같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세 왜곡 현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왜곡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공백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기를 해소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외적인 이슈, 특히 고점에서 차라리 지난 금요일처럼 뭐 종목의 빌미를 잡아서 매물을 던져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전쟁의 빌미를 삼아서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쳐져버린 장들은 생과계로 회복을 하게 되면 또 빨리 회복을 합니다. 또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또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고려했을 때 분위기 개선이 생각 외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급격하게 쏟아진 물량들이기 때문에 걷어들일 때는 또 빨리 걷어들인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달이 지금 4월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지금 22, 26일, 29일, 30일이니까 한 7일 정도가 남았어요. 7일 정도 남으면 뭔 일이 있냐면 쇼커버링이라는 게 있어요. 쇼커버링이라는 건 뭐냐면 공매도를 쳤으면 공매도에 대해 팔았던 주식을 다 사들이는 거나, 또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으면 그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거나, 또는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언제 하냐면 월말을 하기 딱 지금 정도 기간, 한 7일 정도 또는 한 5일 정도가 남았으면 리밸런싱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제 리밸런싱 기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아마 리듬을 어느 정도 멈추고, 여기서 리듬이라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쏟아내버렸던 이 리듬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면서 아마 다음 리듬을 준비하거나 또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번 주장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왜 장을 묶어 봤을 때 우리가 어렵다 쉽다를 말할 때의 기준을 뭐로 보냐면 하루에 방향성이 다방향이 나올 때 어려운 날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상승만 하거나 하락하는 그 단순 원웨이 장은 오히려 좀 쉽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장중 2A를 주면 보통 어렵고 3A를 주면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평가하죠. 3A라는 건 뭐냐면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큰 폭으로 반등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딱 지난주 금요일장이 그런 3A였던 장이에요. 전쟁,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 다 회복, 다시 기업 실적으로 다시 파동. 이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을 하루아침에 다 본다는 게 쉽지 않은 파동입니다.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A까지 나온 그만큼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아마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려우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오늘의 기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이랑 저나 해답을 좀 찾으시면 향후 대응에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 참여 잘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M7들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절반가량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불확실성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진짜였는지가 확인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중점적으로 이번 주 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